안녕하세요. 제가 그리 오래 산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 별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목표 하나만 놓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잘 시켜주신 부모님 덕분에 경제관념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낭비벽 없이 저만의 기준을 잘 세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똑부러지고 똑똑한 맛에 산 저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칭찬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원하던 목표에 한 번에 도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무려 6년이 걸려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봉 월급은 200만 원 초반대더군요. 그래도 저는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괜찮은 소개팅 자리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죠. 물론 학생 때부터 간간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 제가 더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성공을 했다 싶을 때쯤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찾아왔고 저는 나름 시청 공무원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을 때쯤 소개팅 자리가 들어와 수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아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만날 당시 저는 33살이었고 남자 쪽은 41살이었습니다. 그래도 40살을 넘긴 사람과는 그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같은 공무원이라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나와는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 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남자 쪽에서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는 게 컸어요. 저는 솔직히 급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결혼을 하자고 해서 좀 끌려간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맨날 하는 소리라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말 대신 늘 자신의 나이를 강조하며 남편 집에서 빨리 서두르라고 해서 그런다고 절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하면서도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약한 마음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도 있었죠. 늘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부모님이 너 되게 보고 싶어 하셔. 오빠가 나이가 좀 있잖아. 부모님도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게 보기 안 좋아. 이제 그만 우리 결혼하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해야 돼.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너도 젊은 나이 아니잖아. 결혼하자, 지민아. 저는 솔직히 이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았었기 때문에 항상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회피했었어요. 근데 포기를 모르는 이 남자는 끊임없이 저에게 결혼을 말했고 이 정도 끈기면 나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얼마나 기다려왔던 결혼인지 남자 쪽에서 엄청나게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자마자 양가 부모님부터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남자친구 쪽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게,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라 결혼을 미루나 싶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결혼 문제는 신중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희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누구랑 결혼하는 건데. 잘 살아야 하고 말고. 우리 아들이 참 괜찮아. 땡 잡은 거야. 저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무시를 당하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조곤조곤 대화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은연중의 말투 안에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뭔가 저를 무시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이상하기만 할 뿐 이렇다 할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점점 대놓고 드러내는 어머니의 무시 어린 말투에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결혼 준비에 참견을 많이 하시는지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훈수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같이 있으면서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점점 저는 기분이 나빠져 가고 있어 평소 당하고만 살지 않는 저는 하나둘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도 이렇게 무시와 참견질을 하시는데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할까 싶어서 저는 밀리지 않기 위해 하나둘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본인 아들이 최고인 분이셨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이 굴면서 시청 공무원인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걸 밥 먹듯이 하셨죠. 근데 얘,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바쁘다니? 시청에서 하는 일이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약속 시간을 못 맞춰? 우리 아들은 법 공부까지 하고 법 다루면서 일하는데도 딱딱 시간 맞춰 오는구만. 어머니, 시청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마도 저 결혼 준비한다고 많이 양보해 주셔서 일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중현 씨가 더 많이 늦잖아요. 예, 그래도 남자가 바쁘면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너 먹여 살리는 건데. 너는 그래봤자 시청 공무원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니? 뭐니 해도 법 공부가 제일 어려운 법이야.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준다고 하면 넙죽 와서 알아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솔직히 말해서 법원도 일이 만만치 않게 많아 남편이 될 사람도 시간 못 맞춰 오는 일이 많았는데도 어머니는 늘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 한두 번은 참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혼수를 준비할 때도 남자친구는 한창 바쁠 때 준비를 하던 시기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시즌이 있었고 저 역시도 시간 내기가 어려웠지만 혼수들을 하나하나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될 분과 함께 거의 매일 만나며 돌아다녔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도와주시길 원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시어머니와 맨날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한 번은 가전제품을 쭉 둘러보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TV랑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그날은 제가 조금 늦었는데도 웬일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은 먼저 남자 쪽에서 다 해결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수는 오로지 다 저의 몫이었어요.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다며 괜찮은 제품들로 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봐도 꼭 좋은 것들로만 보셨죠. 예, 냉장고는 아무래도 이게 좋겠다. 그래도 집에서 냉장고가 좀 커야지만 이것저것 넣어놓고 먹을 것 아니야. 이거 좀 큰 것 같은데? 아니야. 부지런히 음식 만들어서 넣어놔. 애 배고픈 거 못 참는 애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놔야 밥 때 신경 안 쓰고 그때그때 먹는다. 냉장고를 고를 때도 어머니는 저보고 본인 아들 밥 챙기는 것만 생각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슬렸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김치 냉장고였어요. 예, 요즘이 이 김치 냉장고가 제일 최신에 나온 거라 좋다더라. 집이 넓어서 대용량으로는 들어가야 할 거야. 어머님, 근데 저희 둘이 사는데 김치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일단은 작은 거 사고 애기 낳으면서 식구 늘어나면 그때 더 좋은 걸로 사든지 할게요. 이미 냉장고도 큰 걸로 골랐잖아요. 어머?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도 만나서 매번 밥 같이 먹으니까 알 거 아니니. 얘는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애야. 어머니는 이번에도 본인 아들 위주였습니다. 분명히 저희 집에 들어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굳고 491리터짜리를 사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래도 이건 못 사요, 어머니. 집이 넓어도 들어갈 자리 없어요. 혼자서 무슨 1년 365일 밥 먹을 것도 아니고 김치가 그만큼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야, 내가 집도 했으면 그에 맞는 물건들로 들여놔야 할 것 아냐? 명색이. 법 공무원인데 집에 집들이라도 들어와 봐라. 터무니없는 물건들 가져다 놓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적당한 거 잘 샀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안 돼요. 저 이것보다 더 작은 걸로 살게요. 대신에 매 끼니마다 김치 안 떨어지게 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고집에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면서 다른 제품을 보러 가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듯 했지만 일단은 김치 냉장고 하나는 제 고집을 지킨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마찰이 있었지만 적당히 제가 사야 할 것은 사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는 어머니의 무시근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이었어요. 결혼을 거의 한 달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저를 가족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날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었습니다. 한창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고급 소고기집에서 나름 만족하며 밥을 먹고 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예, 니네 결혼하면 경제권은 남편한테 줘라. 명색이 박간이라는 사람인데 창피하게 아내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잖니? 게다가 법 공부한 애라 똑똑하게 관리 잘할 거야.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시청에서 돈 만지는 일 수도 없이 해요. 오히려 회계 관리는 제가 더 잘하니까 그건 저희가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꼬박꼬박 말대꾸 하네? 그걸 누가 몰라서 얘기한다니? 그래도 법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너보다는 우리 아들 머리가 더 똑똑해. 어머니, 여기에서 또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직급은 제가 더 높아요. 저는 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9급 공무원이잖아요. 게다가 늦게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이라 호봉제 다 따져도 제 월급 못 따라와요. 7급 공무원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어디 법 공부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가 쉽다고 했나요, 어머니? 법 공부 어렵게 하는 것만큼이나 7급 공무원 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 너 잘나서 좋겠다. 어머님은 제 말발에 이기지는 못하셨어요. 저도 어디 가서 말로는 지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머님의 무시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머니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 최악까지 경험하고 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살벌한 기싸움이 끝난 후에 식사 자리가 여차저차해서 끝났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불편했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더 가관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머니는 계산하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저에게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너 월급 많다고 했지? 오늘 네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 위해서 만난 자리니까 한번 사. 밥값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네. 네? 아니 갑자기 계산을 하라고요? 어머니 밥값만 40만 원인데요. 그래. 왜? 어렵니? 네 남편 될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고 요새 떨 때는 언제고
이거 내는 거 아까워? 그래? 나도 좀 얻어먹어보자. 돈 많은 며느리한테. 그건 싫은데요. 제가 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야지 이렇게 억지로는 누구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낼게요. 오늘은 어머님이 계산해 주세요. 뭐야? 아니, 이 되바라진 게 너 진짜 이따구로 자꾸 말대꾸 할 거야? 말대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저 무시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귀한 외동딸인데 어머님 한 번이라도 저 위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셨어요? 항상 본인 아들이 최고셨지. 저는 이번에는 지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맞대응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흥분하는 게 점점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자꾸 말대꾸야, 말대꾸는! 어머니는 결국 본인 분에 못 참아 저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참지 않고 더 화를 냈어요. 지금 저 때리셨어요? 어디다가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자 갑자기 옆에 있다가 안절부절하던 남자친구는 제가 어머니에게 더 화를 내는 모습을 보더니 이 일을 빨리 수습해야겠다고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본인 엄마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른한테 큰 소리를 쳐?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게 무슨 버릇없는 태도냐고. 뭐야? 오빠는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뺨 맞은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왜? 나도 인격 있는 사람이라 무시당하면 열받아. 이게 진짜 끝까지.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그냥 잘못했다고 빌라고. 남자친구는 제가 수그리지 않자 이번엔 진짜로 흥분을 했는지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는 데다 너무 열받아 제가 예비시모에게 당한 것처럼 남자친구의 뺨을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지도 않은 채 문자로 파혼을 통보해버렸죠. 나 너 같은 새끼랑 결혼 못해. 니네 집구석도 다 싫으니까 파혼해. 절대 연락하지 마. 저는 딱 이 문장 하나 남겨놓고는 그와의 파혼을 주장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빌어댔어요. 지민아! 뭐야? 왜 찾아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깟 욕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파혼하는 게 어딨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파혼하지. 어떤 정신 멀쩡한 년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니? 절대 안 할 거니까 꺼져. 저는 매몰차게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를 홀대했고 파혼하자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 애절하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직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쪽과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 끝난 얘기 아니었나요? 다 끝나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장 책임져.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나가고 얼마나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너는 아주 그냥 때깔이 다 좋아 보인다. 그럼 제가 아줌마 아들 때문에 울어야 할 일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속 편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그쪽한테도 제발 정신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라고 전해주세요. 이게 진짜... 또 흥분해서 저에게다가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것처럼 액션을 취하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냅두고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악연은 쉽게 끊어지질 않았어요. 진짜로 저 때문에 폐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전 남자친구는 완전히 몰골이 엉망이 된 채 저희 집 앞에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왜 또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지민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싫다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몇 번이고 화를 내며 되돌려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저를 미행까지 했었는지 제가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언급하며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그 시청 선배라는 인간 만나서 놀았지? 무슨 얘기했어? 그 새끼랑 뭐 했냐고? 왜 이래? 왜 또 와서 행패야? 너 오늘 나 미행했니? 어디까지 따라왔던 건데? 내가 네가 가는데 못 갈 게 어디 있는데. 이리 와. 네가 감히 나 말고 딴 새끼를 만나?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딴 새끼를 만나냐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만해.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폭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중이라 집 앞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10분을 참았다가 저도 반항할 힘이 다 빠져갈 때쯤 주변에서 저희 비명소리를 들었던 주민들이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해 멈출 수 있었어요. 현행범으로 잡힌 전 남자친구는 그대로 연행되어 파출소로 끌려갔고 저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 병원 치료와 함께 정신과도 함께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 역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청에도 질병휴직을 내고 치료에 전념을 했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비 시모였던 사람은 이번에도 인생이 완전히 비틀어진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 제 아들을 제발 용서해달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민아.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다오. 제발 선처 좀 해줘. 우리 아들 인생 다 망하게 생겼어. 너만 용서해주면 내 아들도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 그만하고 결혼하자. 어? 제발 다시 돌아와. 진짜 이 집안 정신이 제대로 박히긴 한 건가요? 지금 제 상태 안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이기적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하고 그 집안에 시집 못 가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너를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다시는 손찌검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킬 테니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그냥 돌아와. 제가 왜요? 끝까지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어머님한테 손찌검 받은 것도 억울한데 저는 길거리에서 개마냥 얼마나 터졌는 줄 아세요? 같은 여자로서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걸복걸하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을 찾아왔지만 저는 전 남자친구를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해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어쨌든 현행범이기는 했지만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술만 퍼마신다고 들었어요. 그걸 저의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다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일일이 또 말한 덕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찾아오지 못하게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제 아들이 가장 대단하고 위대했던 예비 시모란 사람은 결국 폐인이 된 40 넘은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지내고 있겠죠. 그 뒤로는 그들과 소식도 끊겨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상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동안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무서웠어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던 저였는데 지금은 부모님도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치료도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나름 가능해져서 이제 복직할 생각으로 하루하루 준비만 하고 있어요.
저 정말 파혼 잘한 거겠죠?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 바에야 아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진작에 그 모진 수모를 다 받으면서 파혼할 생각을 못 했었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고 후회스러운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잘 극복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며 저를 한 번 더 스스로를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서 더 결혼관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이 아닌 상황이나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나마 얻은 거라면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서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 평생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인가를 잘 판단하시고 결혼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제 글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제가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작은 교훈거리가 되길 바라요. 인생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 더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